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21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안의 친문재인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친문계가 대다수죠. 자, 그래서 친문계는 이 구심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이죠.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이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친문계, 공천 학살을 당하는 친문계가 집단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은 한 세 갈래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는 당 내에서 이재명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벌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지금 이낙연,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를 지냈죠. 이낙연이 만든 신당에 합류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재인 쪽에서. 과거에 2008년에 그때 총선 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총선이 열렸죠.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바로 4월에 그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이계가 친박계,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열을 공천 학살을 했죠. 그때 친박계가 나와서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이걸 만들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친문 쪽이 나와서 친문연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런 그 가능성도 저는 지금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양산에 있기 때문에 그걸 구심점으로 해서 모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비명계 중에는 뭐 정세균계, 뭐 이낙연계 이렇게 쭉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큰 세력은 친문계고 아직 문재인이 있기 때문에 독자 세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 중에서 이낙연은 나갔죠. 민주당을 나갔고, 김부겸, 정세균 이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이 두 사람이 입장을 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공천은 불공정 공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가고 당을 떠나고 두 사람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재인은 움직일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 좀 이 흥미를 끌었던 것이 문재인이 자신의 그 트위터, 옛날엔 트위터라고 그러고 지금은 X라고 그러죠.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좋아요 단추를 하나 눌렀는데 뭐냐면은 뭐 어떤 네티즌이 올린 글, 이준석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글.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당화를 하고 있다. 이재명이 자기 당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친문 그리고 이 비명계들을 다 쳐내고 있다. 이 내용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나중에 뭐 실수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뭐 반려묘 고양이가 다니다가 잘못 눌렀다. 이렇게 얼토당타는 그 해명이라고 했는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했다가 이게 논란이 좀 되고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니까 그냥 그거 실수야. 이렇게 한번 넘어가는 겁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서울 중구 성동갑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친명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임혁백 공간위원장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출마를 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죠. 임종석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는데 거기다가 어제 윤영찬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그 홍보수석을 지냈죠. 홍보수석을 지낸 윤영찬이 사실상 컷오프 됐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데 하위 10% 명단에 들어가서 30% 감점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컷오프 됐는데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죠. 윤영찬.
임종석 그 문제에 이어서 윤영찬까지 컷오프 되니까 그 이재명은 지금 친문 학살, 친문계 학살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그냥 이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재명 사당화, 그 트윗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명 사실상 컷오프 되니까 탈당을 선언해버린 사람이 있죠. 김영주 국회 부의장인데,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고용노동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과 이 김영주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기 전에 이 문재인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서 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뭉쳐서 싸우라는 메시지가 아니냐. 안에서, 그러니까 탈당을 하려고 하니까는 안에서 뭉쳐서 싸우라는 메시지를 이 문재인이 김영주에게 줬을 것이다. 자, 뭐 추측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확실하지 않죠. 아마 개별 행동을 만류를 하지 않았을까. 단체 행동. 그러니까 범친문의 단체 행동을 뭐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컷오프 대상에 올라있는 친문 의원들이 계속 지금 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앞으로 뭐 할 예정이고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인데, 자, 이런 분위기를 또 알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부겸 정세균의 입장 발표 외에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두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서가지고 막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이철희, 최재성 이 사람들인데 문재인의 입 이렇게도 불렸던 접근들이죠. 자, 이철희는 전 정무수석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민주당은 지금 엉망이다, 난장판이다, 그리고 이건 공천이 아니다, 사천이다, 이재명의 사천이다. 그러면서 이 판을 반전시키려면은 이재명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성도 라디오에 또 나와서 이 공천은 지는 공천이다, 패천이다, 죽는 공천이다, 사천이다, 이렇게 죽을 사자 써서 이렇게 지금 이재명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주변에서. 이 상황에서 문재인은 사실상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미 공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놓고 이렇게 그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특히 이재명 면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대표 이재명이 그때 평산마을을 찾아갔을 때 문재인이 뭐 대화를 나누면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다선 중진들은 좀 이번에 불출마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다선 중진이 친명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주변에 중진들도 좀 불출마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것은 이미 이 공천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사실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친문들도 좀 이렇게 포용을 해라. 뭐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치려면 다 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친문만 치면 안 된다. 친명에서도 다선 중진이 같이 희생을 해야 된다는 말은 같이 희생하지 말자는 말도 됩니다. 그거는 친문을 건드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도 간접적으로 또 이것 외에도 오갔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친문, 대량 확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임종석, 윤영찬 이런 사람 외에도 지금 TV조선이 입수한 컷오프, 사실상 컷오프 하위 10%, 20% 감점을 줘서 대량 감점을 줘서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 대상이 31명인데 그중에서 28명이 비이재명계라는 것이 TV조선의 보도죠. 이제 28명, 이 비명계 중에서도 특히
대다수가 친문재인계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그 안에 대상, 컷오프,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포함됐다고 김영주,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용노동부 장관, 그 다음에 윤영찬, 이 홍보수석, 그때는 명칭이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 수석인가 그랬을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컷오프 대상에 올랐죠. 문재인 쪽에서. 그리고 어제 제가 오늘 조간 딱풀 시간에 전해드린 그 국회의원회관 1004호 홍영표, 비명 홍영표 의원실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가령 이제 이 사람들이 아마 그 명단에 들어갔을 겁니다. 사실상 컷오프 되는 명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전해철 있죠. 문재인 정부 때 이 민정수석을 지냈고 그때 이재명과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을 했던 친문을 대표해서 그 전해철도 지금 컷오프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그 모임에 모인 1004호 해동에 참석한 송갑석도 오늘 자기가 하위 20%에 해당되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갑석도 문재인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비서실에 부실장을 했습니다. 부실장을 해서 여기도 친문이고 또 박영순 초선 의원인데 이 사람도 이 컷오프 대상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004호 그 해동에 갔는데 박영순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 행정관 출신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공천 학살을 당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가면은 청와대 출신이 19명이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국회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19명이 있었는데 최강욱은 얼마 전에 배지가 날아갔고 뭐 고민정, 김의겸 상당히 많이 있죠. 이 19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몰살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이 사람들은 초금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만나는 모임이라는 이야기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이 행동 통일을 하는. 그래서 문재인이 퇴임 후에도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 그 대북 월북몰이, 아니면 월성원전, 울산시장 스케이프 이런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스크림을 짜서 문재인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도 발표하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는 몰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 문재인으로서는 방패막이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큰 방패막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 안에 친문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죠. 이 상황을 문재인이 과연 그냥 지켜볼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공천에 대한 입장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뭔가 또 메시지를 내면은 단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 친문, 공천 학살을 당하는 친문들이.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친박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를 친문이 모델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8년 총선에서 그때 서청원 그 의원은 친박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정당 형태를 띄었는데 그래서 14명이 당선됐죠. 주로 TK에서 당선되고 경기도 그리고 비례대표 이 정당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 8명이나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친박 연대와 별개로 친박 무소속 연대도 있었죠. 정당은 아닌데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끌었던 친박 무소속 연대도 12명이 당선됐는데 TK뿐이 아니고 전부 다 지역구에서 당선됐죠. TK뿐이 아니고 PK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도 당선자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모델로 문재인 쪽이 세력화할 수 있다. 자, 그런 전망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죠. 다만 이 박근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때 친박연대 무소속연대가 나올 때 메시지를 강하게 냈습니다. 나도 쏘고 국민도 쏘갔다. 그리고 이 무소속 친박 무소속 친박연대를 출마하는 사람들에게 살아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거 현장에 가서 살아서 돌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겠다 이런 구호를 외쳤죠. 그래서 미래 권력이라서 이것이 상당히 효력을 발휘를 했는데 다만 문재인은 과거 권력이다.
이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또 문재인이 이 미래 권력이 아닌 대신 지금 노무현으로부터 이어지는 노무현 문재인 세력에서는 제3의 정권을 지금 창출하려는 그런 또 목표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본인들이 당의 주축 세력인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에게 점령당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민주당을 되찾는다 이런 명분으로 뭉치는 그런 전략을 또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공천이 지금 초입 단계에 불과한데 벌써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공천이 마무리될 시점에는 실제로 문재인의 세력화 그리고 문재인이 양산에서 뭔가 메시지를 또 내놓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